어려운 경기를 치른 후에 2026년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 개막전에서 에콰도르를 상대로 한 아르헨티나 현행 우승팀은 자신의 컵을 지키기 위해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아르헨티나의 슬로건은 바로 볼리비아입니다. 메시가 다시 한번 폭발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과 함께 빛날 책임을 짊어질 것입니다. 세계의 축구 팬들은 메시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깊이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경기에서 메시의 출전 가능성은 여전히 큰 미지수입니다. 그는 연속된 경기와 밀집된 일정을 거쳐 과부하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메시가 벤치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볼리비아의 승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들 앞에는 여전히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이 이끄는 열정 넘치는 재능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운이 없는 팀을 뽑으라면 아마도 전 세계가 볼리비아에 표를 던질 것입니다. 단 4일 동안 그들은 2026년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지역 최강팀 두 팀과 연속으로 대결해야 합니다. 개막전에서 볼리비아는 브라질에 1에서 5로 크게 패하며 악몽을 경험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 팀이 연속 4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한 경기는 무승부였고 3경기는 패배였다. 따라서 홈에서 경기를 해도 볼리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 팀의 가장 낙관적인 팬들조차도 볼리비아의 승리를 꿈꾸며 자신감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황금기를 보내고 있다. 2022년 월드컵에서 우승한 이래 스칼로니 감독이 이끄는 팀은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들은 카타르에서 금컵을 들고 돌아온 이후 모든 5경기에서 승리했다. 무승부나 패배는 물론 지난 6개월 동안 아르헨티나는 어떤 팀에게도 골을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볼리비아와의 경기에서 메시와 팀 동료들은 승리 행진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연승 기록을 이어갈 확률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19번이 직접 대결에서 아르헨티나가 볼리비아를 13번 이겼고 오직 2번만 패배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 기반은 더욱 확고해진다. 조금이라도 희망을 찾고 볼리비아가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을 찾으려면 그것은 아마 팀의 힘에 달렸을 것이다. 물론 전체 선수단을 고려했을 때 볼리비아는 상대편과 비교할 수 없다. 특히 제이슨 추라와 호세 사그레도 조합이 여전히 부상 중이며 반면에 다니 베아라노와 라미로 바카는 구스타보 코스타스 감독에게 소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측에서는 파울로 디발라와 에미 부엔디아 모두 건강 문제로 인해 뛰지 못할 상황입니다. 또한 중앙 수비수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의 출장 여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현재 아르헨티나의 수비 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입니다. 로메로는 오른쪽 다리에 근육 경련이 발생하여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에콰도르전 바로 뒤에 대표팀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최근 사진에서 로메로는 팀 동료들과 함께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로메로가 다가오는 경기에 출장할 수 있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볼리비아전에서 로메로가 뛸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스칼로니 감독에게 가장 큰 고민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스칼로니 감독이 현재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메시를 다음 경기에 투입할지 여부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에콰도르를 1에서 0으로 이긴 힘겨운 승리에서 스칼로니는 89분에 메시를 휴식을 주었습니다. 그전 10분 전 메시는 아름다운 프리킥을 성공시켜 아르헨티나에게 3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경기 이후 스칼로니 감독은 메시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그를 빼내어 앞으로의 일정을 위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메시가 볼리비아전에 출장할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스칼로니는 메시를 투입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이후 메시가 다음 경기에 대표팀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든 이들은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으며 서로 다른 예상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일요일 정오 현지 시간으로 스칼로니 감독은 일시적으로 의혹을 제거하고 메시가 비행기에 탑승해 볼리비아로 갈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헤드 코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즉, 메시는 볼리비아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메시가 기본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대기석에서 경기에 나설 것인지이며 이것이 큰 질문입니다. 그러나 대표팀에 합류하는 것 자체가 좋은 징조이며 이는 메시가 에르난도 실레스 경기장에서 적어도 몇 분은 뛸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에콰도르전에서 메시가 마지막 순간에 교체됨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메시 자신이 몸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껴 요청한 것입니다. 메시와 같이 36세의 선수에게 높은 빈도로 안정적으로 경기를 치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클럽에서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때까지 인터 마이애미에서 경기를 시작한 이후로 메시의 체력은 닳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르헨티나의 지도부는 그가 모든 가능한 부상을 배제하기 위해 여러 건강검사를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특히 근육 부상을 피하기 위해. 메시는 국가의 보물과 같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메시는 스칼로니와 함께 볼리비아의 라파즈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메시가 시작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면 아르헨티나는 어떤 전술로 경기를 치를 것인가? 스칼로니 감독이 4-3-3 전술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현재 맥알리스터, 엔조 페르난데스 그리고 데 파울이라는 매우 훌륭한 중앙 미드필더 트리오를 손에 넣고 있습니다. 전방에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즈가 계속해서 중앙 포워드로서 첫 번째 선택이 됩니다. 양날개는 앵글 디 마리아, 니콜러스 곤잘레즈 그리고 아마도 줄리안 알바레즈의 경쟁이 될 것입니다. 알바레즈는 맨체스터 시티와 아르헨티나에서 매우 사랑받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공격 전반에 걸쳐 다재다능한 선수로 나타났으므로 그는 날개 공격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메시가 시작부터 뛸 수 있는 상태라면 그는 오른쪽 날개로서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디 마리아가 가장 합리적인 대체 선수가 될 것이며 왼쪽 날개는 니콜라스 곤잘레스가 될 것입니다. 에콰도르 경기에서처럼 말이죠. 메시를 대기열에 둘 필요가 있다면 아르헨티나 팀은 여전히 볼리비아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기려면 그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메시의 결여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공격진은 창의력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특히 볼리비아가 5명의 수비수와 절대 방어 체계로 경기를 할 것이라는 점에서요.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현 세계 챔피언으로 그들은 팬들에게 메시의 열정과 유산을 계승할 준비가 된 선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데 파울, 엔조 페르난데스, 후리안 알바레즈,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그들은 금컵을 향해 메시와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들이었으며 단순히 메시에 의존하고 기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메시가 경기장에 나와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가져다주며 빛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다면 정말 멋질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가 휴식이 필요하다면 메시가 매우 신뢰하는 팀 동료들은 100% 이상의 에너지로 싸울 것입니다. 아르헨티나가 행복한 날들을 이어가기 위해 연속 승리라는 놀라운 연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메시 없어도 다른 뛰어난 개인들이 남아있어 매혹적인 탱고 댄스 옆에서 풍성한 파티가 계속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비디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우리는 콘텐츠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벨 아이콘을 클릭하여 채널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시고 다음번에 또 만나요.